학점은행제 굉장히 생소하죠? 대학교처럼 캠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통대나 사이버대처럼 CF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처음 접하면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제도가 개꿀인 걸 알고 이미 실행한 사람이 정말 많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만 듣고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그리고 자격증 응시 자격까지 갖출 수 있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합니다. 문제는 학점은행제가 도대체 뭔지 이걸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하기까지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정보가 없어서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요, 다른 영상 볼 필요 하나도 없이 진짜 핵심만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오히려 시간 아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학점은행제라는 단어부터 분해를 해보면요, 학점과 은행, 말 그대로 학점을 은행에 쌓아두는 제도입니다. 일정 학점이 모이면 학위로 바꿔주겠다는 제도예요. 대학교도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죠. 학점은행제도 똑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정규대학은 내가 직접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점은행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정규대학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직접 다 다녀야 하는 학년제이고요, 학점은행제는 일정 학점만 쌓아도 졸업이 되는 학점제라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만 빠르게 이수하면 빠른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학위의 종류는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가 있습니다. 각각 80학점과 140학점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 학점을 이수할 때는 전공과 교양 학점을 이수 구분에 맞게 채워야 해요.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학사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이렇게 이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은 선택학점이기 때문에 영학점이어도 돼요. 전공과 교양만 필수학점이어서요, 상대적으로 더 쉬운 교양 수업을 더 많이 이수하고 총 학점만 맞춰 놓아도 되죠. 그럼 이 학점을 이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학사는 빠르면 1년 만에도 취득할 수 있고 학사는 2년 만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학점 인정을 받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여서 그래요. 학점은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점은행제 수업, 두 번째 자격증, 세 번째 독학사, 네 번째 전적대학점이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학점은행제의 모든 수업은 과목당 3학점입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하려면요, 전문학사는 27과목, 학사는 47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걸 기간으로 환산하면 전문학사는 똑같이 2년이 걸리고 학사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수업을 한 학기에 듣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에는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라는 규칙이 있고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학사는 이렇게 4학기, 2년 과정이고요, 학사는 7학기, 3년 반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업만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건 정규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학점은행제의 메리트를 크게 못 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학기와 비용을 줄이려고 수업 이외에 추가 학점을 이수하죠.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이에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2급 같은 국가 자격증을 말합니다. 커말 2급은 6학점이어서 2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8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있으면 몇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격증을 취득해서 수업을 줄이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 2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점 인정이 가능한 자격증 최대 인정 개수고요, 두 번째는 분류와 직무 번호입니다. 먼저 자격증 최대 인정 개수는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인정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각 학위별로 정해져 있는데 학사는 전공 자격증 2개, 일반 자격증 1개를 인정받거나 또는 전공 자격증 3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전문학사는 전공 자격증, 일반 자격증 각각 1개씩 인정받거나 전공 자격증 2개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공 자격증, 일반 자격증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전공 자격증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2급은 컴퓨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에서는 전공 자격증입니다. 반대로 경영학에서는 일반 자격증이죠. 그래서 학사는 3개, 전문학사는 2개까지 인정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분류와 직무 번호입니다. 자격증에는 분류와 직무 번호라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모두 같은 걸 취득하면 하나밖에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컴퓨터 공학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커말 1급과 2급을 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류와 직무 번호가 같거든요. 이 2개를 같이 취득하면 학점이 높은 것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2개 이상 따시는 분들은 분류와 직무 번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만약 내 상황에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 걸 따면 안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학점 인정 세 번째 방법, 독학사입니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대학교의 검정고시 버전이에요. 원래 이 독학사란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시험을 전부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주는 하나의 학위 취득 제도입니다. 각 단계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시험이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합격해야 학사 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꽤 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학점령제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각 단계에 있는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한다면 학점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합격한 과목은 과목당 교양 4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최대 5과목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서 교양 20학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과목당 5학점, 최대 6과목까지 인정받아서 30학점까지 채울 수 있죠. 하지만 3단계부터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단계까지가 쉬운 편이어서 대체로 2단계까지만 안내를 드리고요. 되게 자잘한 학점이 부족할 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격증이나 수업을 풀로 넣었는데 2에서 3학점이 부족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 도전해보기 좋은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적대 학점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2년제 졸업자는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자는 최대 120학점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4년제 중퇴자는 모든 학점을 끌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졸업을 했다면 못 끌어옵니다. 0학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학점도 못 끌어오는데 80학점, 140학점을 취득하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기존에 전문학사나 학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타전공이라는 과정으로 각 학교에 필요한 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전공 과정에서는 자격증을 2개, 3개씩 인정을 못 받아요. 타전공 전문학사와 학사 둘 다 전공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또 졸업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학점 인정이 안 되고 졸업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학점 인정이 되죠. 다만 2015년 9월 27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은 학점 인정이 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학점령제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이렇게 4가지의 학점 인정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부 조건과 예외 규정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없으면 학위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학점령제를 계획해 보다가 나는 좀 특수 케이스 같은데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히는 게 있으면 별도로 문의 주세요. 자, 이제 행정 절차를 알아보려 합니다. 학점령제도 하나의 제도여서 꼭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요. 각각 학습자 등록부터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입니다. 이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만 할 수 있어요. 학습자 등록은 내 학적을 학점령제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3가지 행정 절차들 중 가장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업을 듣기 이전에 학습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학습자 등록은 수업을 듣고 있는 와중에 해도 되고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해도 됩니다. 다만 학위를 받기 75일 전까지만 해주면 돼요. 학점령제의 학위는 2월 말과 8월 말 2번 받을 수 있는데 학기 말에 2월에 학위를 받을 거라면 학습자 등록은 전년도 10월 말까지 해야 되고 8월 학위는 4월 말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자 등록은 미룰 필요가 없어서 돌아오는 행정 절차 기간에 바로 해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입니다. 앞서 4가지 방법으로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자동으로 학점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학점 인정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꽤 복잡한데 이건 국평원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고 따라해 주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학점령제 강의는 일주일 내로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고 가장 느린 건 전적대학점입니다.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학위 신청입니다. 먼저 학위 신청은 행정 절차 기간이 조금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1월과 7월이 아닙니다. 2월에 받는 학위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할 수 있고요. 8월에 받는 학위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졸업 요건에 맞게 학점만 잘 이수해 놓았다면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과 학위 신청은 같은 분기에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학점령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어요. 아마 이 영상을 한 번에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그래도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상황이 특이 케이스인 것 같다 싶을 때는 개별로 문의 주시면 저 준희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발품 팔지 마시고 꼭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학점령제 준희쌤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학습자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